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병가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했고, 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돌려주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범위에 해당되는 증거인멸죄만 됩니다.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지요. 자, 회의 전에 발각되어 도청기가 제거되었다 라고 할 때 침해된 권리가 없죠. 그래서 직권남용죄 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죄란 얘기입니다. 미수처벌령 없으니까요. 단지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해서 지원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만 갖고서는 직권남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19번.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직권남용은 그 직무 권한은 반드시 법률적 강제력을 수반함을 요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요 조폐공사 있죠. 요 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한해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하는 일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에게는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이 될 여지는 없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했죠. 여기서는 수사 중단이 주목적이지 이첩이 주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중단 관련해서는 권리행사 방해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것이고 의무 없는 일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일반적 권한이고요.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시키는 것이 본래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나요? 감금할 만한 권한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직무 권한 X 2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집행하지 못할 어떤 장애가 없어요.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는데도 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하는 모든 경우가 틀렸죠. 말씀드렸듯이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있을 때 안에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2번. 애인 등과 함께 하투 놀이를 했다. 뭐 잠을 잤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야지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게 문제죠.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 직장인 무단 이탈, 의식적인 포기 같은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인계하지 않고 훈방했는데 아무것도 기재해두지 않았다는 거죠.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21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직무집행의사로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 거죠. 설령 위법으로 평가된다 손치더라도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죠.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설 나와 있나요? 그치? 여기. 단지 그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만 갖고서는 직무유기죄가 되진 않는다. 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 2번. 수사가 계속 중인데 잠정적인 판단을 내부 상황을 상대방 측에 전달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무부상 비밀 누설이 됩니다. 자,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직권남용이 됩니다. 자, 2번은 뇌물죄에서 배우는 것인데, 자, 퇴직한 다음에 지금 뇌물을 수수했잖아요. 현직일 때가 아니고 퇴직한 다음에 수수한 겁니다. 그러면 뇌물수수죄는 되지 않은 거죠. 뇌물수수는 현직일 때 뇌물수수가 되는 것이고 퇴직일 때는 사후수뢰죄만 될 뿐이죠. 사후수뢰죄. 아무리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껏해야 뭐 뇌물 약속죄가 된다든지 약속했으니까요. 여기 약속했으니까 약속죄가 된다든지 사후에 받았으니까 사후수뢰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지 현직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2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무단 이탈, 의식적 포기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본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직권남용이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별개죠. 별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여 바로 의무 없는 일로 된다고 볼 수는 않는 거죠. 별개니까요. 자,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 두 가지를 했을 때에는 전자만 되고 후자는 되지 않는다. 그쵸? 앞에서 어떤 판례였지? 수사를 중단시키고 그거죠. 수사를 중단시킨 것이 그쵸?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만 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으로 이첩시킨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그건 아니고 오로지 전자만 된다 이겁니다. 2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주관적, 객관적 다 있어야 되죠. 자, 또 나왔네요. 수사 중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만 됩니다. 의무 없는 일 안 됩니다. 앞뒤 바뀌었습니다. 잠정적인 판단을 내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안 되죠. 비밀 누설이 됩니다. 의식적인 방해 포기가 있을 때에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번 자, 피의사실 공표죄를 묻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아니 잠깐만요. 옳지 않은 것은 하나, 둘, 세 개 맞네요. 원래 해경 간부에는 미음까지만 있었었는데 24년도 경찰 2차 문제를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고 요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자, 경찰, 검찰은 물론 일반 법관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법관 안 돼요. 자,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후에 공표하는 것은 필요적 감경이다. 공판 청구 전, 즉 기소 전에 공표했을 때 비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이고 공판 청구 후에 공표하는 것은 죄가 자체가 안 됩니다. 죄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서 뭐 감경할 거 말 것도 없습니다.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전에 뿌려야 되는 거지 죄가 되는 것이지 공소시효 후에 뿌리는 것은 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면 자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승낙이 있더라도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자, 수사 활동상 상관이나 동료에게 보고하는 것은 조각되지 아니한다. 조각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잖아. 아니 경찰이 경찰 상관에게 아니면 경찰 옆에 있는 동료에게 활동상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 당연히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것을 알려주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죠. 피의사실 공표죄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동그라미. 자, 피의사실 공표죄는 여기 나와 있는 전에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잠깐 맞죠? 이거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라서 하나, 둘, 세 개. 답이 2번 맞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업무를 대충 지시했다는 거죠. 대충 지시했다. 그 집단 도주가 발생했는데 직무유기죄가 될까? 안 됩니다. 대충 했기 때문에. 하는 척은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자, 서류 심사가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된 상태에서 배점 방식을 바꾸는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직권남용이 되려면 그 전에 바꿔야 되는 거죠. 완료되기 전에 바꾸면 모를까? 완료된 후에 바꾸는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단순 수뢰죄는 되지 않습니다. 사후 수뢰죄 몰라도
단순 쓰레기는 되지 않고. 자, 회의 전에 발각되어서 도청기가 제거되어 도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침해된 바가 없잖아요. 침해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수죄가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수죄도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불이 됩니다. 자, 26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신고를 받거나 또는 순찰 중에 이를 발견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 상해 운영자에게 연락을 해서 야, 오토바이 가져가라 라고 해서 대가를 받았을 때는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다 는 거죠. 뇌물도 되고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원주시 이제 소재 경찰관이 있는데 서울 말고요. 지방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경찰도 알고 옆에 있는 뭐 누구 다 절친들 아닙니까? 절친이라기보다는 다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오토바이 상해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연락을 해서 이제 사례비로 얼마 받고 경찰이 이러면 됩니까? 자, 2번 갑니다. 세 차례나 만났어요. 만났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어떤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는데도 의식적인 방임 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대요. 없대.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지. 있을 때는 죄가 되지만. 자, 인계도 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어떤 것도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7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자,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 한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판례는 좀 더 넓게 보고 있다고. 판례는 법령 플러스 알파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갑이 공무원 을을 교사해서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 을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갑은 그 죄의 교사범이 된다. 저 각칙에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범위 되지를 않습니다. 본죄는 국가기능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잠정적인 판단, 내부 상황 전달한 것은 본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자, 127조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인데 이것은 누설하는 것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처벌정이 없습니다. 그게 각칙이 그래, 각칙이. 그래서 각칙 규정에 대해서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누설받은 데는 불가벌입니다. 불가벌이기 때문에 하는 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받는 자는 불가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일선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입니다. 이게 일선 공무원이야, 일선 공무원. 일선 공무원이 직무수행 일환으로 법원 행정처장에 보고하였더라도 본죄가 되질 않는다. 왜? 직무수행 일환이기 때문에. 요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비밀 누설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28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 자, 직무유기죄는 즉시범 틀렸죠? 계속범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 대충 했다는 거지. 대충은. 성실하게 안 했을 뿐이지. 직무유기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강원 사건입니다. 자, 2번. 세 차례 만났는데 신병을 인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 맞죠? 반드시 강제력이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자, 직무는 구체적 직무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 맞네요. 동그라미.